자, 오늘은 157페이지죠.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1번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이죠. 조건 성취 요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기한도 조건도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1번 보시면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X. 조건 성취 효과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은 맞죠. 조건부 권리도 다 처분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의 동안에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생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 148조 그대로고요. 따라서 요것 때문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부죠. 권리를 이렇게 글씨가 뭐 이래 다시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우리 148조에 따라서 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고 추가해서 기억할 것은 금지했을 때 그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일단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 무효고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의무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는 무효다. 일단 여기서 의무자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말은 순수 수의 조건을 말하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에 맞는 지분으로 보이고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이익을 주는 경우인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조건은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죠. 어차피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뭐 할까요? 승낙을 할 테니까. 그죠?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기정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1번이 답이고 2번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이죠. 2번은 뭐죠? X죠. 3번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뭐죠? X죠. 4번 갑이 을과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 이거는 단순 수의 조건이 아니라 우성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성 조건이란 이것 해설을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단순 수의 조건이 아니라 혼성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성 조건이에요. 자, 왜 그러죠? 조건 성취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게 뭐죠?
비수위 조건, 우성 조건인데 우성 조건은 내일 비가 오면과 같은 자연 현상도 물론 뭐죠? 우성 조건이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 뭐가 있었죠? 요새 그 한창 말 많은 누구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이쁜 영화 배우가 불륜 관계 이게 누구죠? 홍상수하고 누구죠? 김민희 그렇죠? 김과 홍이 결혼하면 혼인하면 뭐 10만 원 빵 하자. 그러면 요것도 뭐죠? 우성 조건이다. 왜냐하면 이미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김 마음이고 홍이 혼인할지 안 할지 마음은 뭐죠? 홍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계약의 당사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죠. 이것도 뭐죠? 우성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을과 결혼하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수의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성 조건, 혼성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성 조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혼성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김과 혼인하면 뭐죠?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라는 사람 누구죠? 당사자 마음이죠. 따라서 너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수의 조건 측면. 김이 결혼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김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당사자가 한 명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혼성 조건이고요. 이건 명백히 우성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상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X. 상계는 대표적 단독형이고 단독형의 원칙이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옳은 것은 1번 하나입니다. 넘겨서 3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억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하나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이다. X. 뒤바뀌어 있죠. 오히려 순수 수의 조건이 무효고 단순 수의 조건이 유효하죠. 네, 6번 법률행위 조건이 불법인 경우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그때는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니까 그 조건만을 무효라는 것이 원칙이다. X고요. 디귿번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을 그러면 기성 조건이죠. 정지 조건 기정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되므로 그 법률은 무효이다. X고요. 1번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을 해지 조건 불능 조건이죠. 불해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되니까 무효이다. X고 따라서 모두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이렇게 몇 개 고르는 문제는 안 내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몇 개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푸시면 안 돼. 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몇 개 고르는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99%예요. 이 4개 지문 중에서 하나라도 아삼삼하면 그죠? 하나라도 애매하면은 답을 찾지 못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옳은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5개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재수 좋으면은 1개 지문만 정확히 알아도 어떻게 해요? 맞힐 수가 있는데 몇 개 고르라는 문제는 나와 있는 지문을 모두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맞힐 것 같으니까 고민 모드에 빠져요. 시간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개 고르는 문제는 주택관리터 시험에서 거의 안 냅니다. 안 내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절대로 뭐 하지 마셔야 돼요? 풀지 마시고 그냥 뭐 하셔야 돼요? 지나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균 60점 맞는 것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니까. 그죠?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5번이죠. 4번 기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은 X입니다.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비를 인정할 수가 없죠. 2번 이자부면 유상이죠.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2번도 뭐죠? X고
3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며 채권자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X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물론 배제할 수 있어요. 4번 수표행위는 어음수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긴 기한,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죠. 5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이 된다. 맞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걸 쓰셨네요. 1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맞죠?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도 맞고요.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이런 얘기죠. 우리 시험 며칠 날 보죠? 7월 15일 날 보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의리가백에 얼마를 빌렸대요? 500만 원,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7월 16일 날 갚기로 했어요. 시험 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한 7월 초에 전화 온 거죠. 야, 돈은 어떻게 준비돼 가냐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없어. 괜히 거지 같은 거 왜 시작해가지고 이게 개고생하는지 몰라 라고 방방 뜨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갚아 그랬단 말이죠. 그죠? 시험 보면. 그래서 갑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갑에게 시험 보면 갚아. 시험 7월 14일로 할게요. 시험을 보면 갚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갑이 7월 15일 날 시험 보러 가려고 하는데 봐봤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랬을 때 돈을 갚아야 돼? 갚을 필요 없어요? 갚아야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 시험 보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불확정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갚아야 되고 안 봐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시험을 안 봐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됩니다. 4번 기한부 법률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해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좀 5번은 좀 지엽적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어요. 상실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순간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물론 뭐가 원칙이죠? 유예가가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그래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이행 안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는데 5번 보시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지체가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고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설명입니다. 6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지조건은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이 이미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따라서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2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에서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이다. X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상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한이익 상실은 뭐가 원칙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이죠. 4번 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을 특이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7번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보시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관이다.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오답으로 만들 때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성립을로 바꾸면 X죠. 이렇게 바꾸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조건은 효력에 관한 문제지 뭐에 관한 문제는 아니죠. 성립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시겠죠. 왜냐하면 외부에 표시가 안 됐다는 말은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부관일 수가 없는 거죠. 3번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조건의 성취는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입증 책임은 채권 양도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에게 있다. X점. 답은 3번이죠. 4번 해제 조건부 증여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매매가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이유로 매매가 증여가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니까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5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지조건이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면 일단 현재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해제 조건이 되니까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맞는 점이죠.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해서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맞는 점이고요. 3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일단 신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어떻게요? 돌아오는 거니까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번
맞는 질문이죠. 그죠? 8번 답이 없네. 그죠? 4번 조건부 법률의 얘기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표시가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5번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적이면 법률이 전체가 다 무효예요. 그죠? 답은 5번인데 정답 5번이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게 부부관계로 바뀌어도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원래 판례는 첩이 아니라 부부예요. 왜 이게 반사회적이죠?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죠?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20억짜리 토지를 주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의 증여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시험이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에서는 첩으로 나오고요. 좀 어려운 시험은 부부로 나와요. 근데 원래는 부부, 첩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요? 부부로 기억하시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도 법률이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로만 묶여진 것은 기억, 인지,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조건 붙일 수가 없고요. 니은, 유중, 단독행위입니다. 다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디귿, 입양이나 리을, 혼인이나 미음, 상속의 복이나 당연히 뭐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겠죠. 비읍은 붙일 수 있죠. 왜요? 채무의 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요. 상계도 물론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붙일 수 있는 것은 니은, 비읍에서 3번이 답이죠. 넘기셔서 10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반복적인 문제죠.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규정 권리문은 일반 규정에 하여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1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기억나시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가 된 것이니까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언제? 감금한 날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1번. 조건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기정조, 기해무 기해무 다시 읽어볼게요.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하고 X 기해 무조 그죠? 무효가 되고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이니까 2번이 X고 2번이 답이죠.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권리도 처분 보전 상속 담보 가능하고요. 4번 상대방이 이걸 침해하지 못하고요. 5번 또 나왔네 그죠? 부부관계를 해제 조건한 증여계약은 반사적에서 무효죠. 13번입니다.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을 찾으러 가는데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에 뭐죠?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정보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보완이다. X. 조건은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효력 여부는 뭐죠? 맞지만 성립 여부하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네 번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은 법률입니다. 맞죠? 디귿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에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고 X. 1번 약권 예물의 수술은 해제 조건이고요. 맞네요. 미음번 채무 면제나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을 미음 해가지고 4번이 답이죠. 넘기셔서 14번입니다.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계속 반복적이죠. 그죠? 기억.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 취소권에 있어서 법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법정 중에서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구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사기친 놈이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취소 의사 법정 추인이 아니고요. 그죠? 따라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 의사 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X죠. 왜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뭐죠? X네요. 니은번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경우. 자, 기간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조건의 법률행위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죠. X고요. 1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는 유효하죠. 따라서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유효다. 맞는 질문. 따라서 맞는 것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번, 2번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조건이 반사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라는 얘기고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약혼 예물의 수수는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뭐죠? 해지 조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대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이를 정지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시험 안 보면 진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뭐예요? 조건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 따라서 해제 조건부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서 증여가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게 되는데 물론 조건 성취 효과는 뭐하지 않습니까? 수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비소급적으로 복귀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네요. 16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그죠?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 공고로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맡긴 누가 되죠? 임치인이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기억, 사용대차 무상이죠. 그죠?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게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차조, 빌린 사람이죠. 기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임대차 유상이죠. 따라서 양쪽 모두 기한에 있으니까 기한액이 있을 것이고 디귿번 무상 임치는 채권자인 누구만요? 임치인만. 따라서 수치는 기한액이 없으니까 디귿은 빼야 되고요. 1번 이자 없는 소비 대차 무상이죠. 따라서 채무자인 차주는 기한액이 있고요.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 대차의 차주 물론 뭐죠? 채무자 기한액이 있죠. 따라서 5가지 중에서 뭐만 빠집니까? 디귿만 빠지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은 기한액이 개념이지만 중요하죠. 일단 기한액이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기한액이고요. 개념이지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액을 뭐예요? 상실하니까요.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것은 주어가 뭐죠? 채무자가죠. 다시 말하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채무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소급표는 없죠. 따라서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까지 맞지만 포기는 소급표를 갖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사입니다.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한 때. 2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3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다시 말하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이죠.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어요. 그러면 담보를 손상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꾸 물적 담보만 떠오르는데 무엇도 포함하죠? 인적 담보도 포함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답은 물론 5번입니다. 채무자의 무죄라고 하고 기한액 상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9번이죠.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반복적인 문제. 답은 뭐죠? 2번입니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반복적이죠. 2번이 답이죠. 기, 해, 무죠.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조건 없는 법령이다. X가 되겠죠. 21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데 1번 꼭 잊지 마셔야 되는데 동산의 소유권 유보 매매는 대표적인 뭐죠? 정지 조건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말씀드렸죠? 전축. 전축을 월부로 구입할 때는 인도받아도 일단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나중에 월부금을 다 내야지 비로소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해야죠? 정지 조건. 아주 잘 내는 거니까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서 담보로 하는 것이 가능하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기간과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1번에 1번.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이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0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뭐하게 돼요? 산입하기 때문에 1번은 X죠. 그 다음에 초일을 산입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연령을 계산할 때는 뭐죠?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래서 3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고요. 0시부터 시작되거나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죠? 산입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종료이기 때문에 그 전일을 만료를 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체중의 월에 해당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월의 초월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30날 끝나야 되는데 2월 30일이 없다면 2월 달 말일인 뭐 27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5번은 맞죠.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기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연습해 볼 문제인 거죠. 2번은 답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정 들인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경 을에게 매도하였다. 갑이 이를 직접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일단 취소권 행사 기간은 법률 행위 시부터 시작을 하면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10년.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몇 년이죠? 3년.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일단 이 사람은 미성년자죠. 그러면 1998년에 태어난 애가 성년자가 되려면 며칠이죠? 19를 더하면 며칠 되는 거예요? 2007년 3월 13일 자정, 그죠? 3월 13일 자정이 성년이 되고, 따라서 3월 13일 0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때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죠? 따라서 3년이니까 2020년 3월 13일 24시에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1998년 몇 월생이죠? 3월 14일생. 3월 14일생이니까 연령 계산할 때는 뭘 합니까? 초일을 산입하죠. 따라서 2017년 3월 며칠이 되죠? 14일 0시가 그죠? 아니 13일이죠. 전날이니까 그죠? 3월 13일 24시. 그죠? 4시가 뭐죠?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따라서 3월 14일 0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2017년 3월 14일 0시부터 3년 하면 결국 뭐죠? 2020년 3월 13일 뭐죠? 24시가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예? 2007년이? 맞죠? 19를 더하면 왜 그렇죠? 2007년이에요? 2를 더하면 2000년. 2007년 하면 9살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뭐가요? 2020년이잖아요. 밑에 해설이 잘못됐죠. 2007년이 아니라 뭐죠? 2017년이죠. 그죠? 해설이 잘못됐네. 그죠? 해설 보시면 해설 보시면 해설네. 갑은 2007년이 아니라 뭐죠?
2017년 그죠? 해설에 뭐죠? 2007년은 뭐죠? 2017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기총회 6월 30일에 소집할 의무가 있는 이사가 일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총회 소집은 최소한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는가? 만료 전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6월 29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시작일은 뭐죠? 6월 29일이고 그죠? 그다음 6월 23일 0시에 끝나니까 결국은 6월 22일까지 뭐죠? 통지를 발송해야 되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일단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도달이라고 나와 있는 2번과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언제까지 발송해야 되냐면 만료 전 일주일 전까지 뭐죠? 발송해야 되니까 결국은 6월 23일 오전 0시까지 그죠? 발송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6월 22일 날은 뭐죠? 보내야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아우 저는 기간만 나면 막 머리에서 막 땀이 나시네요. 산수를 못해서. 자 5번입니다. 우리가 그 제척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척 기간에 대해서 법정 권리 행사 기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뭐죠?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형성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대신 뭐에 걸립니까?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원칙은 몇 년이죠? 10년이죠. 물론 취소권과 같은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10년인데 유의하실 것은 이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도 없고 뭐가 없죠? 중단 제도도 없다. 따라서 기간이 소멸시효처럼 뭐 할 수 없습니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첫째 법원은 제척 기간이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제척 기간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뭐죠? 법원이 고려해 주고요. 또 소멸시효 효과는 뭐가 있죠? 소급효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소멸시효나 제척 기간은 다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X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제척 기간의 완성이가 아닌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소멸시효에 관해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없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요. 4번 제척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시효의 정지 규정이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정지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결론만 쫓아가니까 굉장히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요. 견해는 항상 뭐 되고 있어요? 불일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O. 의견이 일치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제척 기간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연히 고려한다. 다시 말하면 직권으로 고려한다는 뜻이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6번 다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죠?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요. 다른 권리들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은 원칙이 10년이고 용익물권 원칙이 뭐죠? 20년이죠.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뭘 찾으면 돼요? 용익물권을 찾으면 되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 지역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니까. 결국은 소멸시효 시작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 성취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언제 권리행사가 가능해져요? 조건이 성취가 돼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니까 1번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이행불능율이란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행불능이 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소멸시효는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 다시 시작을 해죠. 이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언제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소멸시효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실제 기산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죠? X입니다. 일단 재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을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가 일치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관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자 우리가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 다만 1년짜리도 있고 몇 년짜리도 있죠? 3년짜리도 있죠.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일단 3년짜리는 첫째 뭐 있어요? 예? 변호사요? 네. 전문직 종사자 채권. 그죠? 채권. 일단 뭐죠? 3년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수공업자. 그죠? 제조업자. 제조업자의 채권도 뭐죠? 3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없나요? 그죠?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임금이죠. 그죠? 임금, 사용료 요런 채권들도 뭐죠? 3년짜리죠. 그죠? 그 다음에 1년짜리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첫째,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먹고 자고 싸는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문가이죠. 그죠? 일용직 근로자니까 비전문가 및 연예인의 채권이 뭐죠? 1년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학원비. 그죠? 교육비 등은 뭐죠? 1년짜리다. 솔직히 이런 형태의 문제 잘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면 어떻게 맞춰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상인 이겁니다. 그죠? 수공업자 제조업자입니다. 이게 상인입니다. 이거 상사채권은 뭐죠? 다시 한번요. 요거는 뭐죠? 다른 거고 상사채권은 몇 년짜리냐면 3년입니다. 그죠? 2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뭐죠? 10년이겠죠. 다시 한 번요. 3번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뭐죠? 상사채권은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5년. 상법령이고. 그 다음에 1번 상인이 판매한 상품이 대건 채권 요겁니다. 수공업자, 제조업자 해가지고 3년짜리고. 4번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1년이에요 이게? 1년이에요? 임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사용료가 동산인가요? 일단 하나 더 할까요? 그죠? 동산의
사용료는 뭐라고요? 1년. 그 다음에 5번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두 가지죠. 손해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에 의심은 10년입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것은 뭐죠? 4번 동산의 사용주권이네요. 9번 다음 중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소멸시효 중단이 뭐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죠. 따라서 권리 행사해가지고 1번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2번 가압류, 4번 가처분, 5번 승인은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의 뭐죠? 중단 사유인데 3번 천재지변은 뭐죠?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진 거죠. 이거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 뭐죠? 정지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완성된 후에는 포기가 가능하지만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하지 못하죠? 포기 못한다. 중요하고요. 2번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효권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단축, 경감하는 것은 약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요. 3번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하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4번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은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소멸시효 이익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준다. X.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좀 쉬었다가요.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